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시편 45장 9절입니다. 죽고 살기는 쉬우니 몸에 있는 정기를 흩으면 죽고 모으면 사느니라. Life and death are simple. If the essence key within the body remains coalesced, life endures. If the essence key within the body is dispersed, death ensue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죽고 살기는 쉬우니. Life and death are simple. 몸에 있는 정기를 흩으면 죽고. If the essence key within the body remains coalesced, life endures. 몸에 있는 정기를 모으면 사느니라. If the essence key within the body is dispersed, death ensues. Life and death are simple. If the essence key within the body remains coalesced, life endures. If the essence key within the body is dispersed, death ensues. 죽고 살기는 쉬우니 몸에 있는 정기를 흩으면 죽고 모으면 사느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력은 나의 몸속에 있는 정기입니다. 태을주 수행을 통해 건강한 생명의 정을 축장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나는 결코 산호초를 멸종시킨 세대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영국 해양학자 엠마 캠프의 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또 대규모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일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따르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해양공원 관리청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전역에서 대량의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화 현상은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 산호 표벽 현상이라고도 불리는데 수온이 크게 올라 산호의 색상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작은 조류가 떠나거나 죽으면 나타납니다. 백화 현상이 계속되면 산호는 성장이 더뎌지고 질병에 취약해져 결국 죽게 됩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기후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면서 백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섭씨 21.06도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의 리처드 렉 호주 해양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몇 주 안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산호가 대규모 폐사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약 3,000개의 개별 산호초로 구성된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와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7일 재차 주장했습니다. 해커 교수와 칼린 연구원은 이날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 연구소가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이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지난 1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공동기고문에서 김정은이 1950년에 그의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 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북한의 전쟁 위협이 통상적인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이날 자신은 북한을 50년 연구했다며 1950년 6월 이후 북한 지도자가 전쟁을 결정했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김정은이 2022년부터 전쟁 준비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그 전략적 결정은 2023년 3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그동안 한 번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원했다며 하지만 미국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북한은 일극화 시대가 끝났다고 느꼈고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전쟁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 이후 실제 전쟁을 계획하는 데에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 체제를 감안할 때 최고 지도자가 전략적인 결정을 한 만큼 밑에서는 실제 전쟁 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시아 코끼리들이 죽은 아기 코끼리를 땅에 매장한 사례가 인도 북부 벵골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전에도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풀과 나뭇가지, 흙 등을 죽은 동료 위에 덮거나 조문을 하듯 죽은 개체를 찾아오는 모습이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인도 산림청 서벵골 독수리 보존센터 파빈 카스완 센터장과 푸네 인도 과학교육연구소 아카시딥 로이 연구원은 인도 북부 벵골 지역에서 아시아 코끼리가 새끼를 파묻은 흔적을 발견했다고 최근 멸종위기 분류군 저널에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아프리카 코끼리의 매장은 종종 보고됐지만 아시아에서는 아직 관찰된 바가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아시아 코끼리들이 차 재배지의 배수로에 어린 새끼들을 파묻은 사례 5건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끼리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체를 매장했고 이동할 때는 매장지를 피하는 등의 사후 행동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5군데의 매장지를 관찰한 결과 숨진 코끼리들은 모두 등이 땅에 닿은 형태로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발과 다리는 땅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지만 머리와 몸통 등은 완전히 흙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매장된 사체의 등 표면에는 타박상과 병변이 발견됐는데 연구진은 이 상처가 코끼리들이 사체를 다른 곳에서 매장지까지 끌고 오면서 생겼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또 코끼리들이 매장을 끝내고 난 뒤 30분에서 40분간 코로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 동물원 체이스 라듀 박사는 코끼리들의 매장 문화는 그들의 복잡한 사회성을 보여준다. 코끼리가 죽은 친척을 향해 독특한 애도를 보이는 것은 이전에도 관찰된 바 있지만 이번 연구처럼 코끼리 새끼를 매장지로 옮기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매장한 사례는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학의 시작, 천상문답 사건 2번째 시간입니다. 동학을 아는 것은 동학이 시작하는 사건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수훈 최재우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한 그 사건, 바로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입니다. 동학의 3대 경전은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동경대전에 나온 천상문답 사건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2번째로 용담유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훈가, 안심가, 용담가, 몽중노소 문답가, 도수사, 권학가, 도덕가, 흥비가, 검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심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가에 보면 4월이라 초5일에 꾸밀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집안 사람 거동보소라고 해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경황실색 우는 자식 구석마다 끼어 있고 방구석에는 자식들이 놀라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거동을 보니 자박머리에 행주치마 엎어지며 자빠지며 종종걸음 한창일 때 공중에서 외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구물공 하였어라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이 용담유사 책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 하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상문답 사건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상제님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이 호천궁궐에 계시는 상제라고 해서 호천금궐 상제인데 줄여서
호천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사 저료에 보면 고려 초기부터 원구제를 지냈는데요. 거기에 호천상제님이 등장합니다. 고려 예종 때는 가뭄이 몹시 일었는데 기우제를 지내면서 호천상제님께 황제가 친히 제를 지내게 됩니다. 또한 조선시대 말기에는 고종께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후에 황제의 나라를 선언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 앞에 보시면 천제를 올렸던 원구단이 있는데요. 1914년에 일제가 원구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 황궁우만 남아 있습니다. 이 황궁우에는 지금도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요. 그 위패에는 정가운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황천상제, 황천상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광개토태왕 비문이나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아도 황천상제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호천상제이고 옥황상제이고 삼신상제입니다. 이 삼신상제의 원래 호칭은 삼신과 하나 된 상제님으로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 제를 올렸던 원구단은 삼신일체 상제님께 올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학의 3대 경전 중에서 마지막으로 도원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인 1879년에 이 도원기서가 나오게 됐는데요. 정확하게는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수훈의 생애, 동학 창도로부터 1880년에 이르기까지 초기 동학의 20년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상제와의 해후에 관한 기록은 수훈 자신의 기술보다 대선생 주문집의 기술이 훨씬 더 자세하고 생생하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원기서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 누구십니까? 하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너는 곧 백지를 펴고 나의 부도를 받아라. 선생님께서 아들을 불러 보이니 아들이 말하기를 저는 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원기서에도 역시 내가 바로 상제다. 라는 분명한 일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원기서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상제왈 너는 내 아들이니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바로 상제님의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수훈 최재우 선생이라는 겁니다. 수훈이 상제를 만나 대담하는 광경은 인격적인 관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재우가 말한 무국대도의 출발점이 인격신 상제님과의 해우였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동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학의 3대 경전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동경대전에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용담유사에서는 물궁물궁하였어라.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도원기서에서는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냐라고 해서 이 3대 경전이 모두 수훈 최재우 선생이 문답을 한 대상이 상제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1860년 음력 4월 5일 수훈 최재우는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과의 문답을 통해 도통을 받아 동학을 창도했던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동학의 창도에는 상제님의 천명이 있었습니다. 이 상제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됩니다. 도원기서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개벽 이후에 세상이 혹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혹 그렇지 않다 하여 헛된 말로 알면 그것은 각기운인 것이다. 수훈 대신사는 자신의 말이 뒤로 갈수록 왜곡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에는 수훈 최재우 대신사가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최수은이 성경신이 지극하기에 내가 청강서를 내려 대도를 열게 하였더니 수은이 능히 대도의 찬빛을 열지 못하므로 그 기운을 거두고 신민년에 직접 강세하노라. 1864년에 수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신민년 1871년에 상제님이 직접 강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증산도 도전 2편 30장을 보겠습니다. 최수은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은이 능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찬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동경대전과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그리고 도원기서에서 말하는 상제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동학창도의 배경이 되는 천상문답 사건의 주인공인 상제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상제님이 오시니 그분을 모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학의 시천주 사상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동학의 핵심 시천주 조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명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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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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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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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치야 훔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도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천상원군 홈니지야 홈니함니사파 훔치움지태울 천상원 홈니지야 도래 홈니함니사파 훔치움지태울 천상원 홈니지야 도래 홈니함니사파 훔치움지태울 천상원 훔니지야도래 훔니함니사파 훔치움지태울 천상원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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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안녕하세요. 후천 신선 수행을 하고 있는 한은희입니다. 저는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자궁 난소, 오른쪽 난소는 안 보이고 왼쪽에가 이렇게 물혹이 있다는 진단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까지는 뭐 큰 적이는 없지만 그래도 6개월 후에 다시 가서 검진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으니까 제 몸은 이제는 튼튼하고 하니까 그렇고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조금 이제는 걱정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강체로 한번 수행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저는 제대로 잘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할 적마다 이제 그 광채 빗을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서 부위에다가 붙이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설려와 꽃도 이렇게 심고 그렇게 하면서 한 5개월 거의 6개월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하고는 일주일 후에 이제 그 결과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 보러 갔는데도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결과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아유, 내년에 진료 받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내년에 진료 받으시라고 다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는 나왔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연거푸서 이제는 제 같은 경우 이제 눈이 너무 이제 이 건조증으로 항상 고생을 많이 해요. 제 직업이 이제 막 이렇게 옷을 이렇게 원단을 만드는 거라서 하자 있는 걸 이렇게 막 이렇게 보수하고 막 그러는 건데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서 이제 찜질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조증은 병원에 가도 낫지가 않는다고 그러는 게 건조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다가 그때 너무 막 눈이 막 빠질 정도로도 아프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일하다가 이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찰하더니 혹시 이렇게 불빛에서 일을 하냐요. 그래서 직업상 어쩔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직업이 이게 잇목기를 대고 이게 일을 그때 당시에는 잇목기를 대고 이제는 하자 있는 거 이제는 멘딩을 하니까 우리는 직업이 멘딩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에 이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 눈동자애가. 병원에서 준 약은 항상 뻔하니까 건조증 약하고 수시로 넣는 약하고 염증 약하고 2개니까 그런 이제 그 약은 2번인가 넣었어요. 2번인가 넣고서는 이제 안 되겠어요. 그날서부터 이제는 또 이제 수행할 적마다 이제는 비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붙였어요. 그냥 붙이고 이제 설려 막 이렇게 신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월요일 날 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그걸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제가 더 봐도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찍었으면 한 거의 이렇게 차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일주일에다 또 오래요. 다시 보자고 해서 알았다고. 그러고서 그때는 이제 아예 약 같은 거 아예 안 넣고 이제 계속 이제 비판을 만들어서 계속 붙이고 이제는 설레와 신고 그렇게 또 일주일 만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또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일주일에 또 오래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비판 만들고 막 붙이고 막 신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아휴 이게 완전 이제 제가 봐도 확연히 이렇게 표가 나더라고요.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한쪽만 이제 약간 그 기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항상 오른쪽 눈이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오른쪽 눈이 약간 보이고 왼쪽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내년에 정기 검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혹시 그 안에 아프면은 오라고 그렇게 한 뒤로는 지금 이제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관절염 우리가 이제 직업상 이제 손하고 너무 이게 많이 쓰니까 항상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리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 작년 구정 세우고는 갑자기 이쪽 왼쪽 무릎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인나지를 못 오는 거 앉았다가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서는 이제 부축해서 일어나서 쩔뚝쩔뚝 해 가면서 이제 걸어 다닐 때는 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앉을 때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아프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하니까 관절염인데 이제 초기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무리하면은 안 되니 그때 이제 운동도 하고 자전거 타는 운동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항상 가면 이제 관절염 하면 이렇게 관절 뼈에다 주사를 놓잖아요. 그렇게 2번을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고 3번을 맞아야 되는데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병원에서 똑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와갖고서는 계속 이게 아프니까 안 가라앉으니까 가부자가 안 되고 수행하는데 굉장히 이제 지장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는 침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의원에 가면 막 큰 장침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같이 그걸 꽂아놨어요. 이제 꽂아놓고 한번 해보자. 이제 꽂아놓고서는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비판을 또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씌우고 그렇게 하고서는 설료와 신고 제가 이렇게 수행하면서 그랬어요. 잘 하지는 못하는데요.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도 이제 제대로 못하는데 이제 제 마음을 이제 해갖고서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꾸준히 하다 보면 안 아픈데 이렇게 막 움직여도 일어날 때도 통증이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졌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부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섰나?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이제 병원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제 몸에 대해서는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예, 마음은 굉장히 편해요. 근데 뭐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게 이제는 마인드가 긍정적이에요. 그게 우리 딸이 한 번을 묻더라고요. 엄마, 거기 다니니까 좋아? 그래가면, 엄마 마음 편고 좋은데 왜? 그러니까는 지가 보기에 엄마가 굉장히 이게 얼굴이 밝아지고 이게 뭐 하는 것도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전에도 긍정적이지만 엄마가 더 이게 그런 쪽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서 항상 저도 애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안 되는 것도 된다 하면 진짜 되는 거다. 그러면서 긍정적이든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마인드를 내가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고 하는데도 이제 수행하면서 첫째는 이제 몸이 변화가 하루에 막말로 잠을 5시간? 요즘에는 3시간 반? 그렇게 해도 낮에 걷더니 저희가 원단 한 절에 한 20kg씩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의 이제는 지금은 이제 기계가 많이 안 돌으니까 많지가 않은데 많을 때는 막 하루에 막 200절씩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도 아무 저기가 없어요. 막 피곤하고 그런 거는 그 순간 짬 저기지 그 후로는 그렇게 그 몸에는 변화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고 안 하면 안 되고 꼭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병원에 가서 낫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낫으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병을 더 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게 뭔가 원인이 있겠다.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이상하게 가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딘가는 진짜 약이 있다 하면서 이제 찾다가 이제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도장도 이제 알게 되고 연결이 된 거죠. 나에 맞는 거를 찾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거죠. 하다 보니까 진짜 이 길이 맞고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